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개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8월 16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이런 광복도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기에 이런 광복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도 당연히 있었죠. 모든 걸 냉정하게 보지만 열정과 냉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거침없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아주 재미난 시장인데 약간 불안 속에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VIX 지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동성 관련 지수죠. VIX 지수가 다시 19에서 20을 향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VIX 지수가 너무 낮아지는 거는 이제 끝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1차 경고 라인은 17에서 뜰 것이고 2차는 15 대략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만약에 이게 13 이렇게 내려가면 12대까지 찍으면 일단 위험하다. 시장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러나 시장은 어떨 것이다? 안심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VIX는 10일을 찍는다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로 드리면서 우리 Fear and Greed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그리드 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리드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좋은 때는 지났다.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때는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시점에 없어진 현금 종목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슬슬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익스트림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갔다가 살짝 쉬었다 또 시장 올라가면서 또 다시 익스트림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작년 11월 달에도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게 아주 극단적 익스트림 갔다가 그냥 그리드로 가요. 근데 시장은 계속 고공행진이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시장을 봐야지.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딱 해석하시면 답 안 나와요.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세상이 어떻게 가든 나만 돈 벌면 좋겠어. 미국 주식시장이 하는 말이라고 저는 귀에 막 들립니다. 세상은 실질 성장률이 아닌 금융자본에 의한 뉴 스탠다드의 시대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고 연준의 행동에 다 적응되어 있는 것이 금융시장입니다. 실물시장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실물시장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실물 시장에 의해서 연준의 행동이 완화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고고 스윙이야. 아주 신나겠어. 라는 게 금융시장이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끝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세상은 연준이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하나 한 자락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주말 저희 영상을 보아주시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트레이더 콜린시의 1일이라는 책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죠? 네, 아니야. 저희 마음대로 결정했어. 드리기로 했던 거는 약속한 건 아니고, 네, 댓글 당첨자 4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글라스, 카잔차스키가 아니고 카진스키, 이승복, 손오공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장 주요 사항 중에 핵심은 뭐냐면 중국 변수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는 가장 궁금해 보입니다. 자, 물론 10bp 내린다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리는 역대급입니다. 자,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유가가 90달러가 붕괴했습니다. 87까지 떨어졌어요. 처음에 89였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 확인해 본 바람 87.85인데 지금은 조금 올랐네요. 88.38이 되겠고요. 비스철 금속 가격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제가 지난번에 오릅니다. 9,000 뭐 이랬는데 얼마? 지금 8,000 깨졌어요. 순식간입니다. 7,989로 훅 하고 개파락했습니다.
그리고 니켈 마이너스 4.57% 떨어졌고 알루미늄 1.2% 떨어졌고 팔라딘 3.09% 떨어졌습니다. 농산물도 소맥 0.76%, 옥수수 2.1%, 대도 2.99%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뉴스가 가장 그 원자재 가격에 작용을 했고요. 특별히 유가에 있어서는 이란의 뉴스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이 유럽연합의 중재안을 수락할 경우에 핵 합의 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면 하루에 그렇다면 120에서 130만 배럴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뭔가요? 사우디. 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 상황을 보면 시아파 순위파 상황이 서로 간에 너무너무 안 좋은 이란과 사우디는 사실은 완전 숙적 관계야. 사우디는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더 좋아. 이런 재미난 국제 정세에서 이란이 핵합의 복귀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확실히 미국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구나. 왜? 더 이상 미국은 사우디의 고객이 아니잖아.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열리나요? 고객이 찾아가잖아요. 사우디로. 누가? 시진핑. 이제 면담이 곧 있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정말 아주 적절하게 오늘 오후에 저희 권수장 브릿지에서 전병소 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말에 아마 주말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에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우디가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 받으면 어떡할까? 설마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자, 전쟁 나. 그러면 전쟁 나. 안 돼. 자, 근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시진핑이 사우디를 만나러 갑니다. 재미난 일이죠.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란은 마치 지금 분위기가 핵합의에서 복귀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전 세계 130만 벌을 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89달러, 90달러 깨진 게 87달러 때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휘발유 가격 차트를 보시면 미국 휘발유 가격은 4달러가 깨진 다음에 하락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0.5% 하락했는데요.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중국도 저렇게 되고 미국도 지표들 살펴보면 지표들이 떨어졌죠.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31.3이 나왔습니다. 이전 달은 얼마였냐? 11.1이었어요. 네, 42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상은 5.5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 하락률, 엄청난 속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빠졌어요. 미국 경기가 제조업 경기가 별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 8월 전미 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가 나왔는데요. 건설협회입니다. 여긴 조금 더 민감하겠지, 하락에. 근데 기준점이 50이었는데 얼마 나왔냐? 49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55였고 예상도 55였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이후 첫 5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주택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생각하는 주택시장 지수가 이제 부의 상황들로 빠졌다. 자, 이제 오늘 건축 허가 면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7월 달부터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CPI의 두 축 뭐라고 했죠? 네, 주택 가격과 유가죠. 주가와 주택 가격이 지금 유가는 지금 확연히 떨어지고 있고, 네, 주택 가격도 일단 심리 지표는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까지 다 떨어지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연말 가서 CPI는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현재 이 상황은 침체로 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이 왜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842%에서 2.793%로
5bp 정도 떨어졌고요. 2년물은 3.25에서 3.19로 이거는 6bp나 떨어졌습니다. 금리 격차는 40.16입니다. 마이너스 40.16.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아요. 네, 그리고 30년 넘어가고 5년물은 2.96에서 2.90으로 이것도 6pp 떨어졌고 3개월물은 2.56에서 2.59로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덕분에 3개월과 10년 차의 금리 격차는 더 줄어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28bp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bp로 쭈그러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다? 아주 안 좋은 뉴스다. 네, 아주 안 좋은 뉴스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권이 미국 은행, 이건 뭐 유동훈 본부장 얘기인데 은행권 미국 은행의 예금 평균 지수는 한 3개월하고 1년 언더이고 대출 평균은 대략 한 10년이랍니다. 왜냐하면 30년 모기지국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짧죠. 한 5년 언더인 것 같고요. 우린 신용대출 이런 거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건 마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계속해서 늘려야 될 요인이 훅 가죠. 맛이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출을 안 하면 시중 유동성이 빠지잖아요. 은행이 시중 민간 유동성의 어떤 그 발원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어느 시점부터는 미국 경기가 확실하게 처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나 앞서 모두 인사 발언을 할 때 30분 이전에 인사 발언을 드릴 때도 언제가 끝인진 가봐야 한다. 잘 모른다. 그 되게 고무줄이다. 고무줄도 탄력이 너무너무 탄력이 좋은 고무줄이라서 3개월 후에 올지 6개월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1년 6개월 후에 올지 몰라요. 그리고 2년물 10년물의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는 건 평균 16개월이에요. 평균 16개월. 근데 저는 3개월과 10년물은 훨씬 더 앞당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이. 그래서 요게 역전까지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 이게 16개월보다 좀 짧은 시간 안에 미국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중국에서 발표한 지난 주말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김경환 애널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MLF 재발행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만기 6천억 위안 재발행을 결정했는데 1년물 금리를 기존 2.85%에서 2.75%로 10bp 인하했습니다. 대신에 6천억 위안 롤오버가 아니라 4천억 위안으로 그 공급량을 축소했고요. 또 7월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영레포 금리는 2.1%에서 2%로 내렸습니다. 자, 이게 근데 어느 정도냐? 역대 최저치입니다. 자, 역대 최저치예요. 지지난주에 그 약간 이제 그 약간 비판적으로 중국 경기를 바라보고는 베이징에 거주하시던 이철 박사님 말로는 부동산 상황이 진짜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결국은 부동산 부양으로 가느냐 했는데 부양이 잘 안 돼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지난번에 정치국 회의 이후에 별 얘기도 없었고 금리를 안 내려서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덕분에 시장은 빠졌었고요. 자,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아마 중국의 금융시장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핵심 키는 부동산 가격이 있다. 특별히 지방 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림은 그때 이철 박사님하고 대담하면서 얘기 나눴어요. 자, 지방의 그 부실한 그 디벨로퍼들을 지방 국유 부동산 업체에 넘겨서 이렇게 리뉴얼하는 개념인 거죠. 얘네가 못하는 거는 얘네는 뭐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지방 정부에서 자금 지원 등을 해줘서 국유 부동산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관련된 업체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행동을 할 것이다 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완화책이 더 나와야 되지 않아요? 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자, 과연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완화 단추를 너무 세게 누르면 버블 온다 그랬어요. 버블이 너무 심하면 미국한테 양털깎기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의 중국의 굉장히 뭐랄까 조심스러운 행태는 알고 있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알고 있어. 잘못하면 양털 깎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리를 이번에 인하를 한 것이다 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자, 어찌 되었건 네, 미국은 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7월 산업 생산 나왔는데요. 전년 동월비 3.8% 증가했는데 예상치는 4.5%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7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비 2.7%가 증가했는데 예상치는 5% 증가였고요. 1월에서 7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비 5.7%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6.2% 증가였어요. 예상치보다 모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완화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이걸로 다 충분할 것이냐 잘 모르겠는데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금리가 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중국은 소형 버블이 있을 것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요. 아마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당국은 버블을 안 오게 조절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진하게 받습니다. 자, 위안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6.8달러당 6.816 위안까지 약세로 떨어졌고요. 자, 중국 관련 뉴스 우리 김경환 애널이 보여준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중국이 뜨거워요. 그래서 전력 수급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온도 보세요. 저 빨간 데는 37도. 우리도 덥긴 했는데 많이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고온 휴가를 명령했다고 뉴스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폭스콘 관련 공장들이 좀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생산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 미국에서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조금 있네요. 어쨌든 모두 말씀드린 대로 부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에 확실하게 적응한 시장은 그것에 따라서 자기 가격을 올리고 있고, 주식, 채권 모두 자기 가격을 모두 올리고 있고, 넘치는 부채 속에서, 넘치는 유동성 속에서, 자, 이제 연준이 행동할 더 강한 행동이 없다라고 판단한 주식시장은 밈 주식들을 세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베스 비욘드 무려 지난 주말에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20%가 추가로 더 오르는 강한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나요? 조금 승고르기 하면서 24,000달러대 1.34%가 떨어지는 흐름, 테슬라도 3%가 오르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8월 16일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댓글에 당첨자분들 가능하면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